네. 미적분 할 건데 미적분은 저번에 설명했듯이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미적분을 이미 했는데 미적분을 또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수투에서도 미적분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미적분을 했는데 얘는 다항함수만 하는 거고 함수만 하는 거고 여기서는 뭘 하냐면 유리함수 다항함수를 미적분하는 이 유리함수 무리함수 삼각함수 또 뭐 있지? 당연히 다항함수는 당연히 있고 또 다항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의 함수가 이걸 섞어서 나와. 그 섞어서 나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초월 함수라고 하거든. 이름도 왜 이렇게 지는지 모르겠어. 초월 함수. 진짜 초월 함수다 진짜. 이게 이제 섞여서 나오는 거야. 하나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두 개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 섞여서 나오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고 그걸 또 적분하고 넓이 구하고 다 똑같아. 완전 똑같아. 그냥 함수만 더 늘어났을 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만만치 않을 수도 있어. 진짜 어려워. 근데 조금 긍정적인 소식은 그거다. 개념 자체가 어려워. 미적분은 개념 자체가 어려워서 문제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수투에 비해서 활용하는 느낌이 좀 덜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원래 개념이 사실 솔직히 다항함수 미분적분하는 거 얼마나 쉬워. 아니야? 그게 쉬우니까 활용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상 개념은 쉬워도 문제가 어려운 거지 엄청. 그치? 근데 얘는 조금 다행히도 개념 자체가 어려워. 그렇다 보니까 문제 자체는 그렇게 응용되진 않는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그 정도는 조금 알고 가고요. 처음에 나오는 게 첫 단원에 나오는 게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물어봐. 수열의 극한. 그리고 요거 다음에 급수에 관련돼서 물어보거든. 급수. 물을 공급하는 건 아닐 거잖아. 그치?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 수열의 극한부터 얘기를 좀 하면 수열의 극한이 뭐냐면 수열이 진행되잖아. 끝은 뭐가 될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뭐야? 함수가 어딘가에 가까워지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 사실상. 근데 수열은 조금 얘기가 달라. 수열의 극한은 좀 뜻이 완전 다른 게 끝이 어디 갈까? 끝이 어디에 가까워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봐. 한번 볼게. 1, 2, 수열은 기억이 나죠? 수열, 4. 수를 나열한 거잖아. 그치? 규칙성 있게. 5. 이 끝을 진짜 계속하면 이 숫자가 어떻게 될 것 같아? 1, 2, 3, 4, 5, 6, 7 이렇게 나가는 숫자가 있어. 그 마지막 숫자는 뭐가 될 것 같냐? 뭐가 될 것 같아? 용선아 뭐가 될 것 같아? 응? 아니 이 숫자가 뭐일 것 같아? 그치? 끝이 없어. 약간 사실 끝이 없지. 근데 어디에 가까워질까를 찾는 거지. 이게 계속 진행되면 이 숫자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숫자가? 엄청 커지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무한대가 나와. 오히려 함수의 극한보다 더 쉬워. 더 쉬워.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얘는 어디에 가까워질 것 같아? 0에 가까워질 거야. 이게 0에 가까워진다는 걸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냐면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함수로 볼 수 있어. 함수로 해결할 수도 있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거든. 근데 나는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두 가지 보여줄게. 왜 0에 가까워지는지. 얘가 사실 유리함수 부분의 일부분이다.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이 함수에서 뭐만 바라본 거야? 자연수에 관련돼서만 바라본 거야. 왜냐면 수열이라는 건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이기 때문에 정역이 자연수에 대해서는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1, 1일 때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가다 보면 결국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진다는 거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죠. 그치? 맞아? 승용아? 그래서 얘는 0이 된다는 걸 판단할 수도 있고 나는 근데 이런 것쯤은 그냥 좀 직관적으로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분모가 커지고 있잖아. 분모가 커지고 위에는 분자는 고정되어 있잖아. 그럼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봐봐.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분모가 커지고 있어. 마찬가지로 얘는 1이고 얘는 0.1이고 얘는 0.01이고 얘는 0.01이고 0.001이고 얘는 0.0001이고 그러면 이 숫자가 엄청 커진 상태에서 1이 되면 아니 얘는 0.00000001이 될 텐데 0에 매우 가까이 있겠지. 그치? 아니 수직선으로 봐도 0 있으면 0.1, 0.01 뭐 하는 거야? 0.1, 0.01, 0.001 점점점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0에 가까워진다. 방금 1이라고 그랬죠? 0에 가까워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보자. 한번 더 해볼게. 0, 1, 0, 1, 0. 얘는 만약에 수열의 끝이 있다면 이 끝은 어디에 가까운 수일 것 같아? 끝이 있다면 마지막은 뭐가 나올 것 같아? 무한대로 계속 진행되는 거야. 무한대로 진행 끝이 뭐 나올 것 같아? 0 아니면 1이 나오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어떤 수학에서 값을 구할 때 0 아니면 1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 2차 방정식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니지. 2차 방정식에서는 둘 다 답이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얘는 둘 다 답이 될 수는 없어.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라고 했을 때 얘기를 못해.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 거냐면 발산한다고 할 거야. 발산한다고 해. 수열에서. 우리 기억나나? 함수의 극한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극한값은 수렴하는 거 아니면 발산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그 얘기했던 것 같아. 함수에서 어쩔 때 수렴한다고 했어. 내가 어떤 값이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수렴하는 거고 값을 얘기 못하면 발산하는 거지. 근데 이 발산에는 뭐 있었어? 함수에서는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 있었지. 그치? 함수에서는 똑같아. 수열도 무한대도 발산하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발산하는 거야. 근데 요거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는 아니잖아. 사실상. 그치? 어쨌든 값은 안 나오는데 무한대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아니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동한다 그래. 진동한다. 왔다 갔다 해서 결국 진동한다고 하거든. 얘들아 이거는 지금까지 이해가 아니야. 외워야 되는 거야. 우리 약속하는 거야. 처음에 하는 건 약속이야.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만 더 해볼까? 뭐지?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만 하죠. 정리 한번 해보자. 개념 정리해보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랑 수열의 극한이랑 좀 내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함수의 극한 vs 수열의 극한 이거를 두 개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함수, 수열 얘는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x가 a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이 x가 무한대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리미트라고 쓸까? 리미트 얘가 x가 무한대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3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 근데 수열의 극한은 무조건 뭐만 되냐면 무한대만 돼. 무한대만. 알겠죠? 왜냐면 끝이 어딘지 궁금해 여기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만 되는 거야. 수열의 차이가. 그리고 또 차이가 또 더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실수 범위에서 다루는데 얘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자연수에서만 다뤄. 그러니까 정의역이 정의역,
실수. 얘는 정의역 자연수. 얘는 정의역이 자연수야. 아니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볼 때는 여기서부터 숫자가 점점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0에 가까워진다는 걸 본 거잖아. 근데 얘는 자연수만 봐. 자연수. 1, 2분의 1, 3분의 1. 얘는 일반항이 뭔지는 알아? n분의 1이죠, 그치? 1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었을 때, 4 집어넣었을 때. 아니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차이가 있을까? 아니 자연수만 따져가지고 끝까지 보내는 거, 끝까지 봤을 때 차이랑 실수를 봤을 때 끝까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차이가 있다 이거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봐봐. 이걸 넣어볼까? 사인 파이 x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해보자. 됐어? 얘 보면 극한값 뭐야? 요거 그래프부터 그려볼까? 요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 다 까먹은 거였어. 그래프 이렇게 생겨. 다 까먹었으면 복습해야 돼. 나 복습할 거야. 방학 중간에 너희들 안 돼 있으면 다 앞에 거 다시 복습하고 들어갈 거야. 앞에 게 안 됐으면 미적분을 못 해. 요렇게 생겼죠. 근데 이거 기억나나? 요게 파이분의 1배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몇이야? 2, 여기는 1, 그치? 여기는 3. 하나 물어볼게. 얘 극한값 뭐야? 극한값 뭐예요? 함수의 극한이야. 얘는 x니까 함수의 극한이야. 극한값 뭐야? 극한값이 뭐예요? 발산하죠. 우리 이거 발산한다고 배웠지 않았어? 함수의 극한 할 때 벌써 다 까먹어서 그래? 함수의 극한 발산하는 거 얘도 아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치? 발산하는 거야. 근데 봐봐, 똑같아. 얘는 발산할까? 얘는 발산할까 안 할까? 내가 아까 말했죠. 얘는 뭐야? 수열의 일반항이거든? 수열의 일반항은 자연수만 본다고. 자연수만. 정역이 자연수만 따져야 된다고. 그럼 n에다가 1 집어넣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는 몇이야? 아, 첫째 항이 뭐냐고. 첫째 항. 이거 사인 파이가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사인 파이가 뭐야? 뭐야 사인 파이? 아니 사인 파이가 뭔지 몰라? 어? 0이잖아. 왜 그래? 잠깐 몰랐어? 알아? 근데 왜 얘기 안 했어? 몰랐어? 몰라? 아니 왜냐면 모르면 할 거라니까? 안 돼. 그냥 진행만 하면 안 돼. 너무 힘들어. 수원 수투를 왜 배워? 내가 옛날에 얘기했었나? 수원 수투를 왜 배웠는 줄 알아? 야 이게 또 얘기까지 해야 돼?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미적분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 미적분을 만들었어. 그럼 미적분을 내가 이 과목을 익히려면 뭘 알아야 되나? 알 필요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 그치? 그거를 위해서 수원수투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미적분을 바로 해버리면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미적분이라는 책을 먼저 만들었어. 그리고 미적분 하려면 뭘 배워야 되지? 뭘 알아야지 미적분을 할 수 있지? 해서 수원수투를 만든 거야. 교육과정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수원수투를 모르면 미적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 미적분 교과서에 수원수투 내용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복습 안 시켜줘.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쭉 얘기해. 미적분 책조차도. 그래서 모르면 할 거야. 하다가 한번 볼게. 하다가 좀 벅차면 그 부분만 조금 빨리빨리 복습하고 할게. 사인 파이는 0이죠. 그치? 여기 파이 2파이잖아. 3파이잖아. 2파이는 몇이야? 0이죠. 세 번째 항도 0이죠. 그러면 무한 번째 항은 뭐일 것 같아?
계속 진행되면 마지막에 뭐가 나올 것 같아? 갑자기 뭐 1이 나올까? 그렇진 않겠지. 0이 나오지. 나는 이 예시가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해. 이 예시가 이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예시야. 그래서 나 이걸 외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결과만 외우라는 게 아니고 과정을 다 외우라는 거지. 됐니? 네. 한번 적어볼까요? 뭐 적어야 돼?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 거기다 적어보고, 그리고 수렴과 발산은 요거 적으면 되겠네. 요거 수렴과 발산은 요거 적으면 돼. 적어보자. 요거 적어보자. 네, 네. 초반엔 어렵지 않아. 됐니? 네, 코멘트 한번 적어볼까요? 수열의 일반항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말로 하긴 했는데 복습해보자. 수열의 일반항이 뭐야? 맞아,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죠.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수열도 함수야. 근데 단순히 정역이 자연수일 뿐이야.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 나 두 번째 읽어볼게. 코멘트. 수열의 극한을 뭐로 보내는 경우밖에 없어? 무한대로 보내는 경우밖에 없죠. 기호로서 그냥 무한대로 보내는 경우밖에 없다. 수열의 극한을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야? 수열의 마지막이 어디에 가까워질까 찾으려고 하는 거야. 수열의 끝이 어디일까? 마지막이 뭐일까?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야. 되게 쓸데없는 거 맞지? 그리고 아까 한 내용인데 4번은 방금 한 내용이거든. 한번 정리해 볼래? 방금 한 내용이야. 4번은 정리할 수 있겠어? 앞에 거는 수열의 극한을 물어본 거고 뒤에는 함수의 극한을 물어본 거야. 뭐 그림을 좀 그려도 되고 뭐 안 그려도 상관없어. 그리고 뭐 밑에도 써놓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에 틀릴 일은 없는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랑 발산하는 거는 같아 달라? 수열의 극한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랑 발산하는 거는 같을까 다를까? 수열의 극한에선 같아. 왜 그러냐면 수열에선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질 일이 없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한다라는 말이 똑같은 의미로 쓰여. 갖다 줄게. 네. 알겠죠? 똑같은 의미로 써. 그리고 근데 이것 때문에 시험이 틀리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막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 다음에 당연한 말이지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극한값이 0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0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야. 0은 그냥 극한값이 0이야. 수렴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10 곱하기 잠깐만 제 프린트하는 건데
다음부터 보죠. 보면 이런 성질들이 되는 거야. 되는 건데 한번 보자. 이 C가 앞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어. 수열의 극한에서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건 함수의 극한에서도 가능했었던 이야기들이잖아. 다. 그치? 기억나? K 앞으로 나온다. 함수의 극한에서 다 여겼던 것들이 수열의 극한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생각하면 뭐 어려울 게 없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는 따로따로 가능해. AN 플러스 BN AN BN 그리고 곱하기도 된다. X를 쓸 거니까 AN 곱하기 BN BN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수열의 함수의 극한에서 다 했어요. 했던 내용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수열의 극한에서도 별로 차이가 없어. 똑같이 얘는 B에는 0이 아니어야 되죠. 분모는 또 0이 되면 안 돼. 똑같아. 마찬가지로. 적어보고 한번 적어보세요. 1, 2, 3, 4. 수열의 극한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막 설명 깊게 안 할게. 큰 의미가 없어. 어차피 함수의 극한에 썼던 거 똑같이 쓰는 건데 뭔 의미가 있어. 코멘트 한번 읽어보죠. 위 성질은 AN, BN이 어쩔 때만 가능할까? 함수의 극한에서 똑같았잖아. 언제만 가능해? 이게 언제만 가능했어? 함수의 극한에서도 다. 맞아. 수렴할 때만 가능해. 여기서는 훨씬 중요해. 그 수렴한다는 말이. 수렴할 때만 가능해. 근데 예외가 있어. 예외 뭔지 기억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부정형들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기억나나? 무한대 분의 무한대. 0분의 0꼴. 그치? 부정형들 얘기하는 거야. 부정형들. 부정형 또 뭐 있지? 무한대 곱하기 0도 있었죠? 얘도 부정형. 자, 부정형 또 뭐 남았지? 잠깐만. 얘는 부정형이 아닌데 가능한 거야, 계산이. 무한대랑 무한대랑 더하면 무한대가 나오는 거지, 그치? 얘는 부정형은 아니야. 얘는 부정형은 아니다. 부정형은 아닌데 그냥 계산이 가능하니까 예외 둔 거야, 그냥. 수열의 극한 이 기본 성질 이거 왜 배운지는 알아? 이걸 왜 배웠냐면 수열을 각각 쪼개서 계산하려고 그런 거야. 각각 나눠서 계산하려고. 적어보세요. 수열을 각각 나눠서 계산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나눠서 사칙연산을 통해서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요 3번 문제가 문제에서 꽤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적어볼게. n 플러스 1 AN 2 리미트 n 무한대로 봤을 때 플러스 1 곱하기 bn은 7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봤을 때 an 10n 플러스 1 bn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있을 때 보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원래 정석적인 풀이는
이거를 이 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정석적인 풀이도 할게. 나는 근데 먼저 원래는 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문제집에서도 그냥 얘가 얘가 수열을 내가 임의로 추측을 하자 이거야. 추측을 해. 야 어떤 수열식이면 어떤 식이면 2가 나올까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어떤 식이면 2가 나올 것 같아? 어떤 식이면 2가 나올까? 너무 어려운 이야기니? 어떤 식이면 2가 나올까? 뭐라고? AN이 뭐? 그렇긴 한데 굳이 n 플러스 1을 할 필요는 없지. 그냥 n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봐봐. n 플러스 1 하고서 여기다가 n 곱하고 여기다가 2 곱했어. 그러면 얘가 2n 플러스 2인데 n이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거잖아.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잖아. n이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의 개수만 봐서 해결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서 당연히 가능하지. 왜 당연히 가능한 거야? 얘를 n분의 1을 곱했을 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텐데 아니 얘가 0으로 간다는 건 수열의 극한에서도 똑같단 말이야. 함수의 극한에서도 그렇고. 그치? 그러니까 똑같이 가능한 거야. 그럼 얘를 n분의 2라고 하고 얘를 n분의 2라고 하고 그럼 bn도 한번 얘기해보자. bn은 그럼 뭐일 것 같아? 어떻게 하면 7이 나와? n제곱분의 7 하면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그럼 한번 여기다 적용해보자. 10n 플러스 1 곱하기 n제곱분의 7 그리고 n분의 2 양변에 2분의 n씩 곱할게. 위아래 2분의 n씩 n 곱하면 n 약분되고 그럼 답은 뭐야? 극한 보내면? 차수만 보면 되잖아. 2분의 밑에는 2n 위에는 뭐야? 70n 플러스 7이네. 그럼 답은 뭐야? 35가 되겠다. 됐나요? 이렇게 풀었으면 좀 좋겠어. 근데 정석적인 풀이도 한번 얘기는 할게. 원래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원래는 얘를 이렇게 푸는 거야. 쉽지 않아. 얘를 CN이라고 두자. CN. 얘를 DN이라고 두자. DN이라고 두고 됐어.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할게. 얘는 하지 말고 얘는 수렴의 발사네.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AN도 수렴하는지 발사하는지는 모르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그치? 수렴할 때만 가능하다며. 이거를 내가 극한값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 이게 가능하려면 수렴할 때만 가능하다며. 그럼 내가 그 수렴하는 것들을 껴 맞춰야 돼. 어떻게 맞추냐면 봐봐. AN 있지. AN이랑 뭐랑 있어야지 얘가 극한값 2로 돼? n 플러스 2가 있어야 되잖아. n 플러스 1이 옆에 곱해져 있어야지 극한값 2로 가는 거지. 그치? 얘만 있으면 극한값 수렴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n 플러스 1 곱해줘. 그럼 당연히 위에도 n 플러스 1을 곱해야지. 위에도 n 플러스 1 곱해야지. bn이라고 하자. 됐지? 그럼 얘 수렴한다? 맞죠? 수렴하지. 근데 얘 수렴하니? 발산하지.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이 불가능한 거야. 위에 거 계산이 안 된다고. 이 방법을 못 쓴다고. 수렴하지 않으니까. 그럼 수렴하다고 바꿔. 어떻게 바꿔야 돼? bn 옆에다가 뭐라고 해? n제곱 플러스 1도 곱하는 거야. 오케이?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곱해. 그러면 보자. 얘 수렴하네. 2로 수렴하지.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따로따로 쓸게. an 곱하기 n 플러스 1 그 다음에 bn n제곱 플러스 1 그리고 곱하기 나머지 한번 써볼게. n제곱 플러스 1 10 이거 분배법칙 쓸게. 10n제곱 21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럼 봐봐.
얘 수렴하고 수렴하고 수렴하지 않아? 그치? 수렴하고 수렴하고 수렴하지. 그럼 네, 세 개 다 수렴하니까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몇이었어? 7. 얘는 몇이었어? 2. 얘는 몇이었어? 10. 그래서 답 35 나온다. 원래는 정석수렴 풀이는 이거야. 수렴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좀 까다롭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좀 썼으면 좋겠다. 문제 풀 때마다. 알겠죠?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잠깐 좀 해. 지금 우리 뭐 배웠는지 기억나?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 차이 배웠고 수열의 극한 기본 성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구나. 따로따로 계산이 가능하구나. 수열의 극한이. 근데 그게 수렴할 때만 가능하구나. 그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혹시 모를까봐 정리를 또 하는 거야 그냥. 이거는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분수꼴의 형태가 나오잖아. 분수꼴의 형태가 나왔을 때 요 형태일 때 써먹는 건데 얘네들 다항함수일 때 써먹을 수 있는 건데 옛날에 했던 거 정리하는 거야. 분자 차수, 분모 차수 있을 때 만약에 분자 차수가 더 커 그러면 얘는 극한값 뭐 나와? 아니 함수의 극한일 때 뭐 나왔어? 무한대 나오거나 마이너스 무한대 나올 수도 있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만약에 분자 차수랑 분모 차수랑 똑같아. 분모 차수 큰 거부터 해볼까? 얘는 뭐 나와? 0 나오죠, 그치? 얘들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무한대, 요 형태일 때 무한대 보내는 건 함수의 극한이랑 수열의 극한은 차이가 아예 없어. 왜 그런지는 알아? 왜 이 문제 나올 때는 왜 차이가 없냐면 이 극한값을 구하는 원리가 뭐야? 이 극한값을 구하는 원리가 다 뭐야? n분의 1이 0으로 가까이 간다. x분의 1이면 x분의 1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 사실 이거는 빨리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외우는 거고 원래 정확한 풀이는 요걸 이 정보를 이용해서 푸는 건데 근데 함수의 극한도 수열의 극한도 결국 둘 다 0으로 가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이거야. 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나 수열의 극한을 구할 때는 차이가 별로 없어. 알겠죠? 만약에 차수가 같으면 어떻게? 최고차항의 개수만 가지고 계산한다. 이것도 정리해서 써보죠. 네. 초반에는 어렵지 않아 하나도. 코멘트 한번 읽어보면 위의 방법은 빨리 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다. 정석수경 풀이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분질은 아까도 말했지. 무한대분의 상수는 몇이다? 0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수렴하도록 만드는 것이니까 차이가 없다고. 함수의 극한이랑 수열의 극한이랑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등차 수열 일반항, 등비 수열 일반항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되거든. 옛날에 배웠던 거. 그래서 한번 복습해 볼게. 첫 번째 어디부터 볼까? 등차 수열 일반항. 등차 수열 일반항. 일반항 뭐야? 기억나? A에는 뭐였어? A 플러스 n-1t 요거였었죠. 이게 등차 수열 일반항. 등비 수열 일반항. 등비 수열 일반항은 뭐였어? A 곱하기 뭐야? R에 맞아. 보통 R로 써. 레이셔라고 해가지고 비율. 레이셔.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죠. 레이시오 A 오브 B. 그치? 영훈아 레이시오 알지? 됐어. 등차수열의 합. 등차수열 합공식 뒤에 있거든. 합공식 기억나? 합공식 뭐였어? 2분의 큰일 났다. A 플러스 L이거든. L이 뭐야? 마지막 숫자. 기억나 이제? 첫 번째랑 마지막 그리고 이 개수. 등차수열 합구할 때 쓰는 공식 또 하나 더 있잖아. 2분의 뭐야? n 2a 플러스 n-1t 요거 쓸 수도 있죠. 둘 다 알아야 돼.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은 뭐야? r-1분의 a r의 n승 마이너스 1 r의 a 1 r의 n승. 이건 기억 안 날까봐 복습하는 거예요. 왜 책에도 안 나와 있어. 뭐 문제집에 나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안 나와 교과서에는. 그럼 당연히 안다 생각하는 거야. 뭐하러 앞에서 배운 걸 또 말해. 이런 느낌이거든. 그 다음에 시그마 공식도 조금 정리해 볼게. 시그마 공식 기억나나? K가 1, N, K 1, 2, 3 뜻이 뭐야? K까지 더한 거지. 이건 뭐야? 2분의 야 이건 등차수열 합이랑 똑같잖아. N 플러스 1이겠지. 그렇지? K제. 벌써 힘들어진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뭔지 기억해? 기억해? 뭔데? 2분의라고? 6분의 플러스 2n 플러스 2야.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k 세제곱. k 세제곱. 이거는 첫 번째 있는 거 제곱하는 거죠, 전체. 잠깐 안 하면 다 까먹어. 여기까지 정리하고 시작. 요거 옛날에 수열할 때 우리 부분분수도 많이 했거든? 부분분수 기억나나? 그래서 이런 얘기 안 할게. 기억이 안 나? b-a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거죠? 부분분수. 오른쪽을 통분하면 당연히 왼쪽이랑 똑같이 나와. 뭐 유리화를 설마 모르면 아니야 모를 수 있지. 모르면 안 돼. 영어 아니야. 모를 수 있지. 루트 B 유리화는 안 돼. 모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자주 나오거든. SN이랑 AN의 관계 기억나나? 미쳤나봐. 기억나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기억 안 나지? SN 빼기 SN-는 뭐야? AN. 근데 이거 외우지 마. 이게 뜻이 뭐야? 뜻을 외워봐. SN이 뜻이 뭐야? 첫 번째 항부터 해서 어디까지 항? n번째까지 더한 거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해서 어디까지 더한 거야? n-1번째까지 더한 거니까 빼면 당연히 이 a, n만 남잖아. 그치? 근데 이게 더 추가적으로 기억나는 거 없어? 없어요.
이 n이 2일 때만 가능한 거죠. 잠깐 이 이유도 알고 나오죠. 왜 2부터가 아니에요? 1 대입하면 S0이라는 게 생기거든. S0은 정의되지 않아서 그래. S0은 정의되지 않아. 그래서 요거까지 쓰자. S1은 어떻게 구해야 돼? A1로 구해야 돼. S1이랑 A2도 똑같아. 요거까지. 정리 다 해보고 쉬었다가 할게요. 10분만.